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운동할 시간이 없긴 했는데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썼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운동하러 왔어요. 1시간 정도 산에 올라오니까 머리 아픈 거는 좀 나아지네요. 타이레놀 애들 먹어도 머리 아플 때는 별 도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하면은 머리가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머리 아플 때도 좀 아플 때는 운동을 좀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지난번 방송을 하면서 강의와 다른 토픽이라고 해도 자신의 상황이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반적인 질병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서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댓글로 답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못하지만 오늘 댓글 나온 것 중에 내과에 방문했는데 단백뇨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거기 내과에서 콩팥이 괜찮으니까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이것이 두 가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신경을 쓰시는 내과 선생님은 단백뇨가 나오면 이것을 신장내과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레벨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단백뇨가 1파스티브 나와서 한 번 나왔다, 0.3 이하로 한 번 나왔다, 그리고 그 전 거를 보니까 정상했다, 그러면 굳이 신장내과에 와서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 나왔어도 많은 양의 단백뇨가 나왔다거나 1g 이상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장내과를 가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환자들은 이제 저 같은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보다가 단백뇨가 굉장히 안 좋다, 거품뇨가 안 좋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거품이 나니까 내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해달라,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이 소변을 봤는데 거품뇨는 나오지만 단백뇨는 안 나오니까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검사를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게 한 번 나왔다, 예전 거를 보니까 안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내과 선생님 괜찮아요 지켜봅시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종종 어떤 경우를 보게 되냐면 단백뇨가 꽤 많이 나오는데 1.5g이 나오거나 1500mg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1.0이니까 괜찮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는 왜냐면 단백뇨가 1.3g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콩팥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장내과 전문의들한테 신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 아니면 얼마나 빨리 망가질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중에 가장 좋은 지표가 뭐냐 라고 하면 10명이면 10명 다 하는 말이 단백뇨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정확한 지표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거는 신장내과의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게 기다 아니다 컨트로버시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콩팥이 앞으로 미래에 망가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양성이 나왔고 그것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 내과에서 그게 괜찮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어이가 없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내과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모르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일반 내과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단백뇨가 나오면 그거를 자신이 핸들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아주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나오거나 가끔 한 번씩 조금 많이 나오고 딴 때는 약한 1파스티브 정도만 나온다, 300mg 이 정도 나올 때 관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졌는데요. 만성신부전에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었어요. 신장내과 의사들이 만성신부전을 일부러 나쁘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신경을 써가면서 그 신부전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안 했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미국 신장내과 학회에서도 한 15년 전에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미리미리 치료를 하자는, 예방적 치료를 하자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꽤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었는데 작년에 비로소 보건복지부에서도 콩팥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미리 환자들을 예방조치를 하자고 하는 캠페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신장내과 입장에서는
굳이 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머리채를 땡겨가지고 와가지고 검사를 하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신장내과 의사들이 대부분 만성신부전을 관리를 하는 것보다 병원을 돌고 병원에서 투석 환자를 찾아내가지고 투석을 하는 쪽으로 거의 10명 중에 9명의 그 병원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장내과 의사들이 신장내과를 졸업했을 때 막 중환자실에서 막 죽는 사람 막 투석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솔직히. 막 죽을 사람을 살려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젊은 사람은 또 그쪽에 신경을 쓰게 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신장내과 자체에서도 초기의 만성신부전에 그동안 많이 신경을 안 썼었죠. 하지만 신장내과 학회 입장과 국가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 단백뇨가 나올 때 원인이 뭔지를 바로 밝혀내서 적당한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더 건강하고 콩팥이 더 망가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하게 된 겁니다. 저도 다른 신장내과 의사들처럼 예전에는 거의 병원에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LA로 이사 오기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일할 때는 제가 그 타운에서 세 번째로 바쁜 신장내과일 정도로 병원에서도 엄청나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환자를 병원에서만 치료하게 되면 막바지에 이른 환자 결과적으로 투석밖에 해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를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관리를 했을 때 환자가 더욱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저라도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을 바꿔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외래 위주로 만성신장병, 즉 중증 만성신장병이라고 하면 3기를 말하는데요. 3기부터 제대로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하자고 해서 요즘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쪽으로 하게 됩니다.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 투석을 중점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조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백뇨가 어느 정도 이상을 나오고 있다면 만성병의 중증을 좀 더 포커스를 해서 말기를 예방을 하려고 하는 신장내과 선생님을 보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자분이 거품뇨가 나서 병원을 찾았는데 내과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다면 그게 거품뇨고 단백뇨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령 단백뇨가 나오는지, 그리고 단백뇨가 300mg 이상 나오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신장내과 선생님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